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오늘 XRP의 가격이 약 3,100원대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 중입니다. 자, 아침부터 시장이 무겁더니 결국에 리플까지 흔들린 사태예요. 자,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뭐 굳이 리플만 빠진 거 아닌가? 아니면 전체 시장이 흔들려서 끌려간 건가? 라고 물어보시면 전체 시장이 끌고 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리플이 하락했는가? 그리고 이번 하락이 단순 조정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가? 그리고 리플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그릴 수 있을지 전망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이 영향이 리플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달러 유동성에 그리고 거시경제의 변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 되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즉 리플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 회피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리플만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리플에도 특유의 하락 요인이 존재를 해요. 자, 리플 가격이 하락한 이후로 ETF 출시의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리플의 경우에 기관의 유입보다 오히려 상품에서 유출이 먼저 발생했다라는 지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리플이 빠진 거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와 리플 고유의 기대 선반영 및 수급 약화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차트와 심리 지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리플이 2.3달러 정도 지지선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공포지수가 극단적 공포 구간이라는 보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락이 아니라 심리와 기술적 구조가 동시에 약해지는 구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앞에 나온 뉴스들을 연결해서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 5% 빠지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 비트코인이 빠지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뒤따라 내려갑니다. XRP 역시나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컨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수준까지 밀렸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유동성 약화와 매크로 불확실성이 이번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결국에 시장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시장 분위기가 약해지니 역시나 눌리는 구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빠질 수밖에 없던 고유한 요인이 있어요.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질적인 유입이 체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또 수급 지표 측면에서 상품에서 유출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 말은 리플을 둘러싼 기대감과 실제 기관 자금의 유입에 대한 격차가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구조와 심리적 구조가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자, 리플이 지켜야 될 중요한 구간 3,300원대라고 말씀드렸죠. 3,300원대를 이미 밑으로 하방해서 한번 뚫어줬고 시장 참여자들이 극단적인 공포의 상태로 진입했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즉 심리적으로도 매수에 대한 대기세가 눌려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지지선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왜 빠졌는지는 이제 알겠으니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사실상 가장 큰 가능성은 역시나 눌림 후의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XRP가 비트코인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시장 지수와도 같은 비트코인이 빠져주니까 내려갔다. 그래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약세일 것이냐라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반박을 하고 싶어요. 자, 이건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이고요. 지금의 구간대를 보시면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향 돌파가 이루어졌던 구간이랑 인접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한 상승으로 강한 거래량으로 지지라인을 뚫어줬을 때 저항을 뚫어줬을 때 이 저항 구간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강한 지지라인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랫꼬리가 좀 나오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구간 최소한 여기 밑으로 뚫어주려면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한 하방 압박이 이루어져야 비트코인도 계속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오늘의 흐름이나 여태까지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어도 여기쯤에서는 한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 구간대까지 설마 종료시키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확률입니다. 확률이긴 하지만 우리가 확률에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지지 구간을 깨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악재가 만연한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크게 반등해 줄 가능성이 있고 반등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나 하방의 흐름을 같이 보였던 XRP 역시 같이 상방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플이 3,200원대에서 하락했다라는 건 역시나 불안한 소식인 건 맞지만 사실은 기회의 냄새가 좀 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시장 전체의 리스크오프의 흐름이 리플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리플 고유의 기대감이 선반영됐으며 기술 심리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역시나 준비된 자에게는 진입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조용히 흐르는 구간이 사실상 다음 랠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때 하락이 클수록 반등은 더 높고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을 때 XRP도 다시 한번 튀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이 XRP의 시기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ETF에 대한 기대감과 출시가 동시에 이루어졌더라면 XRP는 비트코인이라는 지표를 뚫고 올라줄 수도 있었겠으나 역시나 모든 건 타이밍이죠. 셧다운과 겹치면서 ETF의 일정 또한 밀리면서 호재들이 다시 한번 응축된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호재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셧다운은 종료가 되었으며 앞으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구간 여기까지 뚫어주면 정말 답이 없어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지는데 그 정도의 흐름까지는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빠지는 이유는 세력들이 싸게 사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행위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행위가 그래요. 비트코인도 아닐 것 같죠? 마찬가지고요. XRP 또한 결국에 공포심을 이용해서 물량들을 뱉어내게 하고 본인들이 저렴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포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감이 만들어질 때 특히나 지지라인이 나오는 이유는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고 이 물량을 받아준다라는 건 지금 충분히 매수하기에 합리적인 구간이고 이럴 때 오히려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반등하는 시점에서 XRP는 물론이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불장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XRP도 다시 한번 들고 가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나오게 됐을 때 XRP와 그리고 지금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코인 또한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미들은 추세에 편승하고 한쪽으로 강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매도 구간으로 강하게 쏠려 있는 구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은 앞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미리미리 담아두고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을 때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코인의 상승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 이 코인의 상승에 대한 재료로는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와 네이버라는 한국 플랫폼 회사가 동시에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가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자, AI 코인이고요.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는 코인입니다. 자,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아직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무이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자, 최근에는 그리고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2번이나 들어왔고요. 계속 저점에서 모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아니었는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갑자기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상하리만큼 개미 털기가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뒤에 다시 한번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굉장히 많이 뺀 이후에 그 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등장을 했어요. 개미털기랑 매집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9월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코인이 이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커다란 시세를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빨리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텐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자, 그리고 역시나 전반적인 흐름에서 한 번도 시세가 나온 적이 없는 코인이고 계속해서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등장한 역대급 거래량,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된 개미털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매수를 해봤을 코인이라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처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서도 역시나 AI 코인들이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 거래소의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11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차트가 바뀌어버리는, 일정이 지연이 돼버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973%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진짜 역대급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지분 교환이 이루어지는 11월 말 구간이고요.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호였습니다.